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토지 보상률이 7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남양주 왕숙은 서울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3기 신도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남양주 왕숙 지구의 토지 보상률이 7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총 334만 평 규모로 조성되고 6만 8천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제법 되죠, 그죠? 이 정도면은 여기서 남양주 왕숙에서는 강남권 접근이 매우 용이합니다. LH는 토지 보상 작업 진행 절차 진행과 함께 도로 및 관로 등 도시 기반 시설 시공을 위한 단지 분야 공사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 보상을 먼저 하죠, 그죠? 토지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기반 시설을 만들어야 되죠. 가장 먼저 도로,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이런 부분들 갖다가 먼저 기반 시설 조성을 하겠죠. 그리고 부지를 조성해서 아파트를 올리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기반 시설을 위한 공사도 본격적으로 착수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사를 보시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토지 보상률이 70%를 돌파했다는 것은 이미 70%의 토지 보상금이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겠죠? 두 번째. 지금 22년 7월 달에 남양주 왕숙이 토지 보상 70%라면은 아무래도 대략 예상해 보건데 올해 안에 토지 보상 100%가 아마 될 것이다. 그죠? 그러면 기반 시설 조성하고 아파트 부지 조성하고 아파트 올려서 실제로 입주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남진 않았다. 좀 넉넉하게 본다 하더라도 23년, 24년, 25년, 한 26년 어느 즈음에는 남양주 왕숙에 실제로 입주가 가능할 것이다. 3기 신도시 입주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자, 첫 번째 말씀드린 거, 올해 안에 그럼 토지 보상금이 100% 다 지급이 될 것이다. 그럼 이 돈들이 어디 갈 것인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토지 보상금들이 어디 갈 것인가? 이게 작게는 몇십억 단위겠지만 크게는 몇백억 단위로 토지 보상금이 지급이 됐을 거거든요. 그 돈들이 어디 갈 것인가? 액세 파킹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강남에 똘똘한 아파트가 되든지 빌딩이 되든지 그런 부동산으로 액세 파킹 하려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제로 남양주 왕숙 신도시가 26년 어느 즈음에는 실제로 입주가 가능하다. 그 말은 수도권에 이제 물리적 공급이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물리적 공급이 이제는 시작이 된다. 언제부터? 26년 어느 즈음부터는 시작될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즈음을 전후로 해서 3기 신도시에 얘를 시작으로 마구마구 들어올 거라고요. 물량들이 막 쏟아질 거라고요. 그죠? 자, 그래 되면은 그 즈음을 전후로 해서 공급 앞에 장사 없다고, 물량이 막 쏟아지면은 서울 수도권의 주택시장도 변곡점을 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올해, 내년, 24년까지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매우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2만 5천, 6천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서울 전체 입주 물량이 부산의 입주 물량보다도 더 적어요. 예.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제 26년 정도가 되면은 강남으로 접근이 가능한 3기 신도시의 입주가 가시화된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남양주 왕숙에도 지금 얼마입니까? 총 6만 8천 가구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한 방에 다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처음에 천세대 몇천 세대씩 쭉 들어오다가 결국 완공되는 게 이제 6만 8천 세대가 들어온다는 이 이야기인데, 그때부터는 계속 줄줄이 물량 공급이 터져나가기 때문에 올해 주택시장도 안정될 것이다. 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예가 그겁니다. 90년대 초반에 1기 신도시, 일산 분당 쪽하고 이렇게 1기 신도시가 입주를 할 때 그쯤에서 서울 집값이 매우 안정되었다는 그런 데이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6년 전후로 해서는 만약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투자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26년 전에 미리 좀 탈출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서울 현재 모습인데 서울 아파트 12.7억 그리고 빌라는 3.4억 매매 10채 중에 7채는 빌라다. 요즘에 서울의 아파트도 부산처럼 마찬가지로 거래 절벽이죠. 거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는 잘 되고 있는가 봐. 빌라는 좀 무슨 일이냐. 가격을 딱 보시면 감이 오죠. 그죠? 가격만 보면은 서울의 아파트는 평균가가 12.7억인데 빌라는 평균가가 3.4억인가 봐요. 그러면은 아파트 한 채 살 돈으로 빌라는 4채는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만큼 싸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파트 사기에는 돈이 너무 부족해. 그런데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는 빌라라도 사야겠어. 이렇게 수요들이 좀 빌라로 몰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사는요. 서울 주택 매매에서 빌라, 다세대 연립이 차지하는 비중이 61.5%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로 올라섰다. 자, 이 말은 결국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가 줄어든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가 줄어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아파트로 가고 싶어. 아파트로 가고 싶은데 아파트 가격은 지금 12억이 넘어. 내가 그런 돈 어디 있어. 나 연끌을 해도 그만큼 안 되고 만약 한다 하더라도 요즘에 이자가 금리가 올라간다고 난리인데 그 돈 내고 들어가는 겁이 나.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게 빌라로 몰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데다 대출, 세제 등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건 그거죠. 그죠? 지금 서울은 공급 부족 구간을 말씀드렸는데 공급 부족 구간에서 웬만해서는 빌라는 잘 안 오르거든요. 빌라는 아파트만큼 탄력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 투자는 웬만하면 잘 안 하죠. 재개발 예정되어 있는 곳에 노후한 빌라가 아니라면은 새 빌라는 잘 안 사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서울에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아파트와 빌라의 가격 갭이 너무 커졌다. 너무 커졌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보면 아파트 한 채 값이면은 빌라를 4채를 살 수가 있어요. 차이가 너무 크죠. 그러다 보니까는 빌라도 오르더라. 어떤 구간에서? 공급 부족 구간에서. 공급 물량 절대 부족 구간에서는 빌라도 오르더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산은 적용 안 되는 논리입니다. 부산은 지금 공급 물량 과다 구간이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의 빌라가 아니면은 사실은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부산은 다른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서울 쪽에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아파트가 솔직히 뭐 진입하기에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힘든 가격대이기 때문에 빌라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서울의 빌라라면은. 그리고 더군다나 용산이나 이런 쪽에 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지역에 그런 노후된 빌라라면은 물론 많이 비싸겠지만 그런 데는 그런 것들은 뭐 매수를 고민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